오늘 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 형님이 자살하신 게 맞냐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 형님의 자살이 아닌 타살설, 누군가 다른 사람이 죽였다 이 얘기는 인제 꾸준히 제기가 됐죠. 어떤 못된 놈이 고를 죽인 게 아니겠는가 이런 이제 타살설은 꾸준히 제기됐는데 고거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룬 영화가 이 러빙 빈센트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 영화를 좀 보여 드리긴 할 텐데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를 잠깐만 보여 드리면 이거 보시면 이게 지금 다 이게 유화로 그림을 그려서 애니메이션을 만든 거거든요. 이 그 미친 영화죠. 이 노동 집약 그거를 보여주는 영화인데 요즘은 다 그 컴퓨터 CG로 하잖아요. 그런 거가 많은 시대긴 한데 이런 영화도 한번 볼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넷플릭스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하여튼 그래서 인제 그 고가 인제 자살한 게 맞느냐 혹시 타살된 게 아니냐 요걸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들어가면 사건은 1890년 7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7월 27일 아침. 보호가 묵었던 여관집 딸이었던 에들린 라브라는 여인의 증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고호가 그린 그림인데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실제를 보면은 이제 영화에서 되게 미인으로 나오는데 실제도 조금 미인이셨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분께서 이제 증언하시기를 고은 항상 시간을 지켰다. 그러니까 고은은 그림을 그릴 때 마치 그 회사 다니는 회사원처럼 아침에 딱 밥 먹고 나가서 하루 종일 그리고 이제 밥 먹기 저녁에 전에 들어오고 이렇게 이제 시간을 지켰던 거죠.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여관 주인이랑 이 그 여관집 딸 그 에델린 라브도 같이 이제 걱정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언제 들어오냐면 그날 당일 7월 27일 저녁 9시 경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들어오냐면 이제 배를 움켜쥐고 이렇게 막 비틀거리면서 들어온 거예요. 영화 장면을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 이제 에들린 라브 그래서 이제 고가 이렇게 비틀거리면서 이제 집을 들어온 거죠. 심상치가 않죠. 그래서 여관집 주인이랑 딸도 이제 급하게 같이 올라가 봅니다. 올라가 봤더니 이제 고가 총상을 입은 채로 침대에 걸터 앉아 있었던 거죠. 이거 영화 이렇게 틀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작권 때문에 하여튼 올려볼게요. 하여튼 그래서 그 이제 처음에 이제 사건이 이제 상황이 심상치 않으니까 여관집 주인이 이제 의사를 이제 그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의사를 이제 찾아오도록 합니다. 근데 첫 번째 의사는 오지 않았고 두 번째 의사가 오는데 누가 오냐면 의사 가셰가 오게 됩니다. 이 사람은 고의 일종의 주치의 같은 개념인데 고가 그림으로 그리기도 했죠, 이 양반. 그래서 의사가 이제 급하게 오는데 가셰 박사가 급하게 오는데 이 문제가 뭐였냐면 이 가셰 박사는 그 내과 의사였어요. 근데 지금 배에 총알이 박힌 거니까 외과 의사, 서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 내과 의사는 인제 뭐 그런 거잖아요. 뭐 감기 아니면 뭐 소화기 이런 거 치료하시는 분이니까 그 수술을 할 수는 없는 분이죠. 그래서 인제 자기가 못 하니까 급하게 뭐 상처 뭐 소독하고 이렇게 붕대 감고 이렇게 하고 인제 일단 갑니다. 그래서 인제 고가 인제 밤새 끙끙 앓죠. 그래서 인제 에들린 라브는 인제 밤새 인제 간호를 해 줍니다. 어 다음날 아침이 됩니다. 다음날 아침. 일단은 가장 급하게 여관 주인은 고우의 동생이죠. 테오에게 먼저 전보를 칩니다. "너네 지금 형이 총에 맞았다. 빨리 와라." 그래서 인제 테오는 이제 급하게 프랑스 파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들이 방문합니다. 어쨌든 이게 사건이 난 거니까 경찰들이 방문해서 인제 사건 경위를 이제 알아봐야 되는 거죠. 영화를 보면 이렇게 인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경찰들이 있고 고우가 누워서 이제 증언을 한 거죠. 이제 뭐라고 증언을 하냐면 "내 몸은 내 거다. 나는 내 몸을 마음대로 할 자유가 있다. 그 누구도 의심하지 마시오." 요게 쪼끔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요 발언이. "이건 내가 원해서 자살한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내가 스스로 수이사이드 자살이잖아요. 수이사이드를 했다. 자살을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그래서 인제 경찰들에 의해서 이 사건은 이제 자살 사건으로 내사 종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제 그날 오후가 되죠. 그날 오후가 돼서 테오가 급하게 인제 파리에서 내려옵니다. 장면을 잠깐 보여드리면 정말 끔찍한 일 아닌가요? 그래서 누구도 그럴 줄 인제 이 몰랐어요. 영화 장면을 보시면 이제 테오가 살짝 웃는 장면이 나거든요. 이거 보시면 인제 차라리 살짝 웃고 정신을 있습니다. 가졌어요. 인제 뭐냐면 그건 그 고우가 정말 약간 인제 잘못 좋아지는 기미도 들어간 있었다고 거겠죠. 해요. 인제 총알은 아직 안 빠졌지만 이렇게 뭐 서로 얘기도 하고 그 정도로 인제 상태가 호전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일단 총알을 못 뺏기도 하고 이게 감염이 진행이 된 거죠. 밤늦은 좀 시간이 지나니까 굉장히 인제 점점 더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어려우고 상태가 악화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7월 29일 다음 날이죠. 새벽 1시 30분경에 이제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가 총을 맞은 시간으로부터 30시간 정도 살아 계시다가 이제 마지막에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유언은 유명하죠. 슬픔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을 남기시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지역 신문에 뭐 이런 기사가 나기도 했습니다. 오베르 고가 30세 고라는 사람이 이제 홀란드 뭐 이거 저기 뭐 홀란드 사람이니까 뭐 네덜란드 사람이라는 거죠. 이거 뭐 저 불어는 잘 모르는데 이런 기사가 지역 신문에 났다.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타살 의혹이 있었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타살 의혹은 꾸준히 제기가 되는데 그중에 이제 최근에 제기된 게 누구에 의해서 제기된 거냐면 이 스티븐 네이프랑 그다음에 그레고리 와이트 스미스라는 어떤 저자에 의해서 이제 제기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고흐 더 라이프라는 이제 책을 쓰죠. 이 두 사람은 이제 기자 출신이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자신들이 모아온 정보를 가지고 이제 타살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가 이 이제 러빙 빈센트죠. 이게 2017년에 나왔나? 하여튼 그런데 요거가 이제 마스터피스다. 하여튼 볼만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공을 많이 들인 영화 찾기 힘든데 하여튼 간에 요즘 그 오락 영화도 많긴 하지만 이런 영화도 한번 볼만하다. 하여튼 그래서 근거가 뭐냐? 이 타살설의 근거가 뭐냐? 첫 번째 왜 돌아왔는가? 요게 좀 이상하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우가 살던 마을인데 작은 동네죠. 그 여기가 이제 고우가 묵었던 여관이고 고우는 아마 여기 아니면 여기서 총을 맞고 돌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왔거나 이렇게 이제 온 건데 이 거리가 한 어느 쪽으로 봐도 한 2km 이상 된대요. 근데 고우가 왜 굳이 돌아왔는가? 그러니까 만약에 자살을 했다고 가정하면 그냥 들판에서 총을 쏘고 그냥 그대로 죽으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이제 돌아왔다는 건데 이게 이제 당시에 이제 여관 주인이나 주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자살했던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총을 맞고 이제 살려고 돌아온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정상 증거입니다. 자, 또 다른 증거는 뭐냐면 총상이 좀 이상하다. 보세요. 보시면 이제 고우가 여관으로 돌아온 이후에 의사들이 요거 이제 총상을 검진한 거잖아요. 하고 나서 이제 가시박사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했던 이제 검사를 기록으로 남겼는데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그걸 바탕으로 나중에 이제 상황을 판단해 보면 네 가지가 이제 확실해 보인다. 총알은 왼쪽 척추 부근에 박혀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총알이 관통하지 않고 척추 부근에 박혀 있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소규건 권총이다. 그다음에 총알은 비스듬한 각도로 몸에 들어왔다. 자, 그다음에 뭐냐면 몸에서 약간 떨어진 데서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 요게 이제 영화에 보시면 요런 이제 장면이 있는데 이게 이제 당시에 그거예요. 총상인데 이게 뭐냐면 이게 왼쪽이거든요. 여기에요. 왜 이게 카메라 제가 볼지 모르겠는데 여기인데 그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은은 왼쪽에 총상을 맞았습니다. 여기에 맞았는데 고은은 오른손잡이에요. 그 뭐냐면 이게 이렇게 해서 쐈다는 게 좀 이상하다는 거죠. 그리고 물론 이제 왼손으로 쐈을 수도 있는데 그 굳이 오른손잡이가 왼손으로 쏘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그럼 오른손으로 쐈다고 하면 이렇게 쐈으니까 말도 안 되고 왼손으로 쏴도 너무 이게 카메라 잘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요렇게 인제 쏘는 게 각도가 이상하다는 거죠. 하여튼 그래 가지고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인제 당시에 다른 의사의 보고에 따르면 이게 영화에 나온 장면인데 요런 식으로 혹시 쏜 것이 아니겠냐 고렇게 인제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인제 자기가 이렇게 쐈다고 쳐. 이렇게 뭐 이렇게든 이렇게 해서 쐈다고 쳐요. 그래도 만약에 이 정도로 가까이서 쏘면은 자기가 쏘면 가까이서 쏜 거니까 보통 이제 총알이 관통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총알이 척추 부근에 박혀 있었다. 그러니까 약간 멀리서 쏜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측이 되는 거죠. 말 되죠? 보통 이 약간 그 음모론들이 말이 좀 됩니다. 하여튼 또 뭐가 있냐면 그 인제 자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이렇게 자살하잖아요. 그러니까 턱을 쏘거나 인제 관절원리를 쏘는 것으로 자살을 하는데 뭐 하여튼 이제 고흐는 옆구리를 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살을 의도한 사람의 총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다. 정황이 좀 이상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 근거 뭐냐면 자살하는 사람이 왜 물감을 고흐가 죽기 며칠 전에 물감을 대량으로 구매한 영수증이 발견이 됐는데 고흐가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면 굳이 왜 물감을 한 번에 많이 구매를 해 놓냐 이거죠. 정리를 해야지. 그래서 인제 당시 고흐가 인제 마지막에 테오한테 보냈던 편지들을 보면 생각보다 약간 내용이 밝아요. 이 내용이 뭐냐면 "나는 최근에 3개의 큰 그림을 그렸다." 뭐 이런 내용인데 밑에 보시면
이 그림들은 내가 이 시골에서 얼마나 건강하고 활기차고 활기 넘치는지를 이제 보여줄 거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상태가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마지막에 이런 그림들을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상태가 괜찮았다. 자살할 징후가 그렇게 특별히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죽인 것인가?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요 타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용의자는 누구냐면 이제 르네 세크레탕이라는 청년입니다. 동네 청년. 이 오베레에 살던 동네 청년인데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동네 양아치죠. 동네 양아치. 고가 그렸던 이제 드로잉 중에 있는데 그냥 되게 어린 소년처럼 보이잖아요. 15살인가 하여튼 뭐 그렇겠다고 하는데 근데 외국 애들은 15살이면 좀 커요. 우리나라 15살이랑 좀 다릅니다. 하여튼 그래서 다른 그림에서는 요렇게 이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그린 그림. 하여튼 그래서 이제 고가 그린 그림을 보면 요 모자가 특이하죠. 이게 이제 카우보이 모자. 뭐냐면 당시에 이 약간 그 서부 개척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미국의 서부 시대에 대한 약간 동경 그런 게 좀 있었나 봐요. 애들 사이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요런 거 따라하고 좀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요 동네에 르네 세크레탕이라는 이제 청년이 있었다. 아 그러면 얘가 갑자기 왜 용의자가 되냐면 이 르네 세크레탕이 1957년 82세가 돼서 어떤 잡지에 인터뷰를 합니다. 에스쿨라페? 뭐 정확히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요런 잡지라고 합니다. 요런 잡지에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인터뷰 내용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되게 뜬금없다. 내용이.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 르네 세크레탕 자신과 자신의 형, 그러니까 형 가스통이라는 형도 있어요. 형이 있는데 형이랑 자신이 고가 죽던 해 거기 이제 오베르에서 있었는데 고의 여름에 고를 알고 있었고 그를 무자비하게 괴롭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커피에 소금을 타기도 했고 그다음에 뭐 물감에 고춧가루면 이제 그 파프리카 가루죠. 뭐 그런 걸 타기도 했고 그다음에 여자친구가 고를 가짜로 유혹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자신 여자친구 시켜서 고 한번 꼬셔봐라 이렇게 이제 되게 짓궂은 장난을 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영화에서 어떻게 묘사가 돼 있냐면 이제 다시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뭐냐면 팔레트거든요. 물감통인데 여기 이제 풀뱀이 막 기어다니잖아요. 뭐냐면 이제 르네 세크레탕이 이렇게 장난을 쳤다 고한테. 그다음에 이제 희죽거리면서 이제 웃고 있죠. 굉장히 이제 짓궂게 장난을 쳤다는 거죠. 요런 장난을 쳤다는 거를 인제 인터뷰에서 얘기합니다. 근데 인제 이 인터뷰 내용 중에서 좀 이상한 게 뭐냐면 요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그 해에 자신이 여관으로부터 총을 빌렸다. 그리고 고가 다시 자신에게서 그 총을 빌렸다라는 내용을 얘기합니다. 뭐냐면 고가 쐈던 그 총이 "내가 빌려준 총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근데 왜 중요하냐면 당시 정황을 보면 좀 이상한 거예요. 당시 정황이 뭐냐면 그림 도구가 전부 사라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우가 죽고 나서 고우가 죽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 밀밭 쪽을 가보니까 그림 도구가 전부 사라져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도 없었냐면 총도 없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고우가 자살을 했다면 그거를 그냥 들판에다 버리고 오는 게 맞잖아요. 그걸 굳이 치울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들판에는 고국 말고 다른 누군가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그 사건 그러니까 고우가 자살을 시도하고 나서 누군가 그걸 다 훔쳐갔을 수도 있어요. 뭐 며칠 뒤든 그랬을 수 있는데 어쨌든 당시 정황으로 보면 총이랑 이런 도구가 다 사라진 거 보면은 '누가 이걸 같이 이따가 치웠나?' 이렇게 인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황을 정확히 보면 총을 빌린 건 세크레탕이 맞고 그다음에 고우도 그 총을 이제 빌린 겁니다. 그다음에 당시에 총이 발견되지 않았다.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 총을 치웠다는 건데 고의 타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어떤 추측이 뭐냐면 르네 세크레탕이 이 카우보이 놀이를 하다가 이렇게 막 하다가 이제 우발적으로 총을 쏜 게 아니냐 이렇게 총 먼지 나잖아요. 이렇게 총을 쏜 게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근데 당황을 하니까 급한 마음에 이 그림 도구 이거 다 치우고 총도 다 치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옆에 이제 또랑이 있거든요. 여기 요 냇가가 고가 그린 그림인데 요 냇가 어딘가에 이제 총을 유기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총이 안 보이는 게 아닌가? 요런 이제 일종의 상상의 나래를 펼친 거죠. 실제로는 총이 발견이 나중에 됩니다. 이게 고가 썼던 총으로 이제 추측이 되는데 이게 언제 발견이 되냐면 1965년에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가 죽은 뒤로부터 75년이니까 너무 멀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당시에 고흐든 세크레탕이든 그 당시에 사람이 썼을 총이라고 생각하기 조금 어렵죠. 당시 이제 기사를 보면 이 총이 이제 반고 스위사이드 건이
얼마냐면 18만 불이니까 한 2억 정도 되는 거죠. 옥션에 팔렸는데 요 가격이 모든 걸 얘기해 주죠. 이 자본주의는 돈이 모든 걸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아니 고우가 자살한 총인데 요 2억이잖아요. 2억에 팔렸다? 제 생각에 최소한 20억 이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무슨 얘기냐면 아마 이거를 산 사람도 이제 좀 미심쩍었다는 거죠. 70년 뒤에 발견된 총을 진짜로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우발적으로 총을 쏘고 유기한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당시 그 경찰 직원이 좀 말이 됩니다. 당시에 경찰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자살했다. commit suicide 했다." 이렇게 얘기하겠는데 "Do not accuse anybody." 이렇게 얘기했죠. "누구도 의심하지 마시오." 요런 말을 굳이 왜 하냐 이거죠. 내가 자살했으면 자살한 거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이게 그 이제 뭔가를 그 감추려고 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인제 이런 의문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고흐는 자기가 이제 르네한테 총을 맞고 이제 죽게 생긴 거잖아요. 그 억울할 텐데 왜 르네를 범인으로 지목하지 않았느냐. 인제 이렇게 그리고 왜 자살이라고 말했느냐 이런 이제 의문이 남게 되는 건데 그 이 타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추측이 뭐냐면 당시 고흐가 인제 무명 예술가였잖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팔았던 작품 하나가 요거거든요. 붉은 포도밭. 요 그림 딱 하나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비싸게 팔지도 못했죠. 그 싼 가격에 인제 팔게 됐는데 그러니까 인제 고흐 생각은 이랬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 이제 르네 세크레탕이 15살 뭐 그런 어린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실수로 총을 쐈는데 그것 때문에 인제 말하자면 내가 죽게 되면 이제 깜빵을 갈 거 아니에요. 희망도 없고 성공도 못한 이 무명의 화가인 내가 그냥 죽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고런 선택을 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어린 르네 세크레탕을 인제 살리려고 한 게 아니겠냐. 이런 인제 추측을 하는 거죠. 아 그러면 제일 정확한 거는 르네 세크레탕한테 물어보면 되죠. 살아 있었으니까. 그래서 인제 르네 세크레탕한테 이제 물어보면 되는데 르네 세크레탕은 고흐의 죽음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다음 해에 노령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의 진실은 인제 영원히 묻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제 자살이냐 타살이냐 이런 인제 문제가 있는 건데 공식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요거 인제 그 고흐 뮤지엄에서 인제 뭐냐면 unconvinced 했다. 그러니까 인제 납득하지 않았다는 건데 요게 인제 그 기사를 좀 요약을 해 드리면 레오 젠슨이라는 인제 큐레이터가 고흐 뮤지엄의 큐레이터가 뭐라고 했냐. "좋은 책이다. 이 책 타살설을 주장한 책을 보고 인제 좋은 책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증거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 밑에 보시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종종 그런 주장을 한다는 걸 알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인제 소위 인제 고흐 타살설은 꾸준히 제기가 됐으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인제 '그런 설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피셜리 공식적으로는 인제 고흐가 이제 자살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어느 쪽이든 크게 상관없어 보인다. 왜냐면 이게 결국은 자살이냐 타살이냐는 결국 외로운 예술가가 인제 자살로 죽은 것이냐 아니면 마음 따뜻한 예술가가 덮어주고 죽은 것이냐 이런 얘기인데 어느 쪽이어든 다 괜찮죠. 그래서 그냥 스토리만 보면 요게 더 따뜻하죠. 요게 더 인제 좋은 스토리이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자살이 쪼끔 더 가망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인제 고흐 전기나 아니면 이 편지들을 읽어 보면 계속 고흐가 정신병 때문에 정신이 자꾸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약간 그 의도된 자살은 아니더라도 '우발적으로 혹시 자신한테 총을 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자살이 좀 더 신빙성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타살설도 말이 안 되는 건 아니다. 말이 상당히 되긴 하죠. 하여튼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